키노트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감각과 인지고요. 감각의 구분, 그 다음에 감각의 전달 경로,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과생분들은 기신경 복습하는 느낌으로, 예과생분들은 기신경 예습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 이거 신경해부학 세미나 때도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 감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느껴서 우리가 그거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너럴과 스페셜의 구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감각과 특별한 감각이 있다라는 건데 일반은 말 그대로 우리 전신 어디든 감지 가능한 감각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막 팔 만지는 건 느낄 수 있고 볼 만지는 건 못 느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촉, 온도, 통증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감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감각이라는 거는 딱 특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얘기합니다. 시각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눈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죠. 우리가 손으로 어디 대상을 볼 수 없듯이. 그래서 여기 시각, 청각, 평형감각, 미각, 후각 이 다섯 가지는 우리의 특수 감각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일반 감각은 척수신경, 뇌신경 다 타고 갑니다. 그때 이거 두 개 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31쌍의 신경은 척수신경이다. 반면에 척수를 거치기에 너무 머니까 뇌에서 직접 기시하는 신경들이 있는데 얘네를 우리가 12쌍, 뇌신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얼굴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뇌신경들이 담당을 할 거고 그 이외에 뭐 팔다리, 몸통 이런 데는 다 척추신경이 전달을 해주겠죠. 반대로 특수신경은 딱 담당하는 뇌신경들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타고 전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신경 2번인 옵틱 너브를 타고 전달이 되고 뭐 후각은 뇌신경 1번인 올팩토리 너브로 전달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분으로는 소마틱, 체성 감각과 비서럴, 내상 감각의 구분이 있는데, 체성 감각은 이제 말 그대로 신체 외부의 정보를 피부나 근육이나 관절 같은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뭐 손을 건드린다 아니면 뭐 떨림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 다 체성 감각에 해당하고요. 반대로 내장 감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뭐 안에 내장기관의 압력이라던가 뭐 케미컬한 어떤 산성도 같은 것들도 다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인지하지는 못하고 이제 우리의 무의식적으로만 감지돼서 내장기관을 조절하게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장 감각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신경 때 보실 슬라이드고 굉장히 PTSD 오실 슬라이드인데요. 어, 네, 아주 유명한 구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너럴과 스페셜을 지금 첫 층에서 구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매틱과 비서럴을 두 번째 층에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뒤에다가 이제 모든 감각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퍼런트다. A를 붙여서 뭐 GSA, GVA, SSA, SVA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신경을 들으시면 이 네 가지 유형의 어떤 감각이 어떤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다 외우셔야겠지만 지금은 기신경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라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감각은 그러면 어떻게 나뉘느냐? 일반 감각 중에 제너럴 소마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감각, 그냥 몸 바깥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은 이제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엑스테로셉티브, 외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프리오셉티브,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테로셉티브가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뭐 통각 아니면 촉각 온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프리오셉티브 계속 헷갈리네요. 이게 뭐냐면 좀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면 이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진다. 그럼 팔을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팔이 어디 있는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체의 움직임이나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기 위한 감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 기관이 있는데 요걸 감지하기 위한 첫 번째로 골지 텐던 오르간. 혹시 뭐 고등학교 때 골지 건 기관이라는 걸 들어보셨다면 이게 그에 해당되고요. 네, 머슨 스핀들. 얘는 금방추라는 이름으로 한글로는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가지 기관이 각각 근육의 늘어남 정도, 그다음에 근육에 가해진 텐션 같은 것들을 이제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프리오셉티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비세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오는 어떤 내장의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수용 감각, 인테로셉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체 내부로부터 전해지는 감각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런 이제 일반 감각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에 보면 그 수용체가 있겠죠. 이렇게 어퍼런트 뉴런이 그 수용체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쭉 타고 들어갑니다. 이제 이
어퍼런트 뉴런에 특별한 셀 단위, 그러니까 세포체가 있는데 저걸 우리가 도설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척수를 하고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척수 안으로 들어간 어퍼런트 뉴런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우리 척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신경 다발들이 쭉쭉쭉쭉 연결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척수를 잘라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신경 다발들이 구분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걔네들 안에 이렇게 각각 서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무작위로 막 섞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 종류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하나의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척수 안에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온몸에 있는 감각은 당연히 올라가서 뇌로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의 감각 신호들은 전부 다 어센딩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제 디센딩 트랙은 뭐냐? 그럼 반대로 뇌에서 판단한 내용을 온몸으로 내려서 운동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어센딩 트랙으로 올라가고 운동신경은 디센딩 트랙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구조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과생이 되시면 어센딩 트랙을 정말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딱 세 개만 볼게요. 일단 뒤쪽에 포스테리어 컬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뭘 전달하냐? 우리가 아까 봤었던 고유 감각이랑 그다음에 텍타일 그러니까 살짝 부드럽게 쓰다듬는 느낌 그다음에 바이브레토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진동이죠. 요런 감각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섬세한 감각들을 뒤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쭉 타고 올라가서 셀라무스 시상이죠. 거기로 전달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안테로라테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앞쪽 가쪽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크루드 터치, 그러니까 정말로 툭 치는 거, 그 다음에 페인, 정말 통증, 템퍼레처 이렇게 좀 격한 감각들이 전달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척수에서 앞쪽 가쪽을 타고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시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마이너하게 가쪽에 스파이노 세레벨럴 트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름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쪼개보시면 돼요. 스파이노, 척수에서 시작해서 세레벨럴, 그러니까 손해로 올라간다. 세레벨럼으로 올라가는 경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몸의 고유 감각을 전달한다. 손해가 우리의 운동을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운동을 어떻게 피드백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감각 다 봤고요. 또 특수 감각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 감각은 이제 스페셜 소마틱과 스페셜 비서럴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과 귀로 느끼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평형 감각은 소마틱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코와 입으로 느끼는 이제 미각과 후각 같은 경우에는 비서럴에 속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죠? 네.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냥 소마틱은 감각기관이 두 개인 애들, 비세랄은 감각기관이 하나인 애들로 기억하면 편하다. 다만 콧구멍이 두 갠데라고 따지지는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특수감각의 전달 경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 소마틱은 아까 아니죠? 아까 일반 감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척수를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시상을 거쳐서 대뇌로 전달되는 구조였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뇌신경을 타고 간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상으로 들어갔다가 대뇌 피질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좀 공통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특수감각 제일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보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비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망막, 레티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빛 정보들이 눈을 쭉 통과해서 우리의 레티나, 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일단 레티나에서는 사실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긴 하지만 세 가지 층이 있어요. 사실 열 가지 층이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있다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이 이제 우리 눈의 그 유리체라고 하는 뭐라 들었어요. 네, 그쪽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망막 루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빛이 들어오면 여기 그냥 꽂히는 게 아니라 제일 깊숙한 꽂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피그멘트 셀 그러니까 엑스포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 원주되고 루스셀이나 콘셀이 여기 위치해서 밝기라든가 아니면 색상 같은 거를 여기서 분지를 해요. 그럼 그 위에는 이제 바이폴라 셀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이폴라가 왼쪽에 그게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실제 시신경 트랙대와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원주대포와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실제로 빛이 꽂히는 위치 근처에 이 로드의 폰이 있고 그 위에 바이폴라가 그 위에 이제 이 파이버 레이어, 파이버 레이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실제 시신경으로 나가는 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신경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끝에 이렇게 망막에 선이 미쳤잖아요. 그걸 이렇게 시신경에서 쭉 모아서
밖으로 이렇게 타고 나갑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시신경 교차라는 게 일어나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걸 옵틱 타이레즘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시신경이 이렇게 양쪽 눈에서 오다가 이게 그냥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서 한번 이렇게 꼬여서 근데 이게 꼬인다고 완전히 크로스하는 게 아니라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쪽 메디알 쪽에 있는 정보는 꼬아서 전달, 반대쪽 라테럴 쪽에 있는 정보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기 이렇게 선들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신경 교차에서는 시각 정보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꼬아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뇌신경 2번인 옵틱 너브를 이렇게 타고 카이아즘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일단 중뇌에 있는 우리 중뇌 미드브레인이죠. 뇌줄기 맨 위에 거기 슈페리어 컬리큘러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치 이렇게 볼록볼록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로 일단 들어갔다가 마찬가지로 얘도 감각이기 때문에 시상에서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살라무스로 올라가겠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라테랄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핵으로 넘어가고요. 시상을 이루는 핵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 우리 후두엽에 있는 뇌를 실제로 대뇌에서 처리하는 시각 피질이죠. 거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차차 더 복잡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에서 일어나는 청각과 평형 감각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평형 감각은 여기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요 귀의 요 구조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각은 여기 이렇게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또 꼬여있는 기관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청각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면 요 달팽이관 안에는 스파이럴 강글리온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이 있어요. 걔가 실제로 이제 청각을 감지한다, 진동을 감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신경 8번인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nerve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베스티뷸러와 코클리어가 합쳐진 단어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여기서 이제 코클리어가 청각을, 베스티뷸러가 그 평형 감각을 의미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뇌신경 8번을 타고 쭉 들어가서 아까 이제 중뇌 슈페리어 콜리큘러스로 시각이 들어갔잖아요. 얘는 중뇌 인피리어 콜리큘러스로 청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상에 있는 메디얼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우스라는 핵을 거쳐서 이제 우리 측두엽에 있는 프라이머리 오디터리 콜텍스로 들어갑니다. 요게 청각의 전달 경로입니다. 자, 그럼 평형 감각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조금 비슷한데 얘는 다만 이 반고리관 안에 있는 헤어셀이라고 하는 그 세포들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의 쓸림을 경험하면서 그게 신호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8번 뇌신경을 타고 쭉 전달이 돼서요. 베스티뷸러 너브, 우리 연수에 있는 기관입니다. 핵입니다. 여기로 전달이 되었다가 이제 시상으로 들어갔다가 베스티뷸러 콜텍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미각이랑 후각 한번 볼까요? 미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양한 뇌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혀 위에서 기본적으로 감지를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안에 어떤 데는 뇌신경 7번이, 어떤 데는 9번이, 어떤 데는 10번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걔네 모두 각각 미각을 전달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걔네 모두를 싹 다 모아서 이제 구스테이토리 뉴클레우스, 얘도 뇌줄기에 있겠죠. 그런 핵으로 한번 모았다가 시상, 살라무스로 올렸다가 프라이머리 구스테리토리 콜텍스, 이제 실제 대뇌 피질로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얘도 이제 우리 코 위에는 올팩토리 에피텔리움이라고 하는 후각 상피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올팩토리 널브, 뇌신경 1번이죠. 실제 후각 신경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후각 정보를 감지한 뒤에 한 번에 올팩토리 벌브라는 곳으로 모아서 올팩토리 콜텍스, 우리의 대뇌 피질로 올린다. 뭔가 다들 좀 복잡은 하지만 대충 감이 비슷하긴 하죠. 다섯 가지 감각이 다.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하나 감지를 해서 뇌신경에서 그걸 진짜로 전달을 한 다음에 일단 시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에서 처리. 요 구조만 일단은 알고 계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예외적으로 후각은 시상을 잘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된 신호들은 어떻게 이제 통합이 되느냐? 여기 프라이머리 센서리 에어리아라고 되어 있는 우리 이제 두정엽 맨 앞쪽 여기가 이제 뭐죠? 네, 감각 정보를 제일 처음 처리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냥 별 소리 없이 센서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채성 감각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비주얼,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이런 다른 감각들의 콜텍스도 보이죠. 이제 그럼 걔네를 옆에는 뭐가 있냐? 세컨더리 아이레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에어리아에서 일단 기본적인 뭐 방향성, 움직임, 선의 경계 요 정도 정말 추상적인 것들을 인지를 했다면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에어리아에서 걔네들을 모아서 이건 어떤 사물이다, 어떤 색깔이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쌓아 나가다가 멀티모달 센서리 에어리아라는 데로 이동을 해서 이제 각 감각들을 종합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고 저런 목소리를 내니까 저 사람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통합적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연합령으로 넘겨서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로 넘겨서 이제 진짜 우리 대뇌의 상호작용을 통해 판단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일으키거나 우리의 뭐 기억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감각과 인지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션 총 5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우리의 감각 기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헛것을 보기도 하고 헛것을 듣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헛것을 보는 것, hallucination, 환각에 대해서 첫 번째 세션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박재희 학우님께서 환각이란 무엇이고 왜 일어나는지, 특히 질병이나 약물 같은 것들의 작용이 어떻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병 같은 게 아예 환각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시각 정보의 차단 같은 걸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상된 뇌 병변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양상의 시야 범위 차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진호 학우님이 뇌졸중으로 인한 비주얼 필드 디펙트와 또 최신 치료 기법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인지적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강지희 학우님이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도파민 시스템의 디스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어떻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회로에 이상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김민서 학우님의 발표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내장 감각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호를 우리가 내수용 감각, 인테로셉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안장애와 같은 특정한 정신질환들은 이런 것들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그 기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우리 뇌가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쉬는 상태일 때도 활성화되는 뇌의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차원 인지라던가 또 자연스러운 내면화, 그 다음에 또 인지적 판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메인 세션으로 진행을 해서 첫 번째 박재희 학우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